네, 안녕하세요. 바우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직 방송은 시작을 안 했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평택촌놈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현재 HTS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면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방송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촌놈 회원이시면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이나 PC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모바일도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소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늘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고요. 전달할 사항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이라서 일주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또 월요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출근도 하기 싫고 이것저것 또 귀찮은 것도 많은데요.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훨씬 더 많이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스타트가 좋아야지 일주일이 무난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좀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역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오면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었기 때문에 장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가면서 더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또 여러 투자자분들도 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속적으로 가주면은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시장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전망들을 보니까 미국 쪽도 그렇더라고요. 산타랠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보통 연말에 시장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10번이 있었다 그러면은 보통 한 7, 8번 정도는 연말에 지수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11월 말에 비하면은 그래도 12월의 흐름은 괜찮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12월 말 쪽으로 가면서 또 살짝 오늘 이렇게 꺾이면서 불안감을 주는 그런 상태라서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래도 또 말일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잘 대응하시면은 반등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질 만한 그런 정도까지 흐름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이슈 또 뭐 추천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은 확실하게 벗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역시 다음 주에는 좀 그 박스권이지만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단기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랬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050선 그리고 2950선 이렇게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예상했던 그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들어맞은 그런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3000선 근처에서 역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약했죠. 초반의 흐름은 그래도 그렇게 아주 약하지는 않았었는데 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했는데 선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약했어요. 선물이 보시면은 뭐 장 막판에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선물 흐름이 2%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 쪽의 영향이 강했죠. 왜냐하면 선물이 훨씬 더 약했어요. 분봉을 보더라도 그런 흐름이 두드러지죠. 선물이 역시 초반부터 약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꺾인 게 10시 후반대부터 이렇게 쭉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물이 꺾이고 나니까 코스피가 같이 그냥 쭉 밀려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또 장중에는 선물이 코스피보다 0.3%에서 0.5% 정도까지 더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물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좀 던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역시 수급이 좋지 않았었죠.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개인들이 앞으로는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연말로 가면서 자금에 대한 압박 그리고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순수하게 자기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기관보다는 개인들한테서 타격이 크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맡긴 돈으로 펀드라든지 이쪽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본인의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대출을 꼭 받는 걸 떠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크죠. 그러다 보면은 던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자금을 좀 회수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대주주 요건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좀 매도하는 그런 성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낸다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풀었었던 그 자금을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갑자기 확 죽었고요. 당시에 뭐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 활동이 완전히 거의 그 멈추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다시 인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죠.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기 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그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 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악재성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뭐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엔 악재성 이슈가 많죠. 연준의 금리 관련 이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중 마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또 약간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직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테이퍼링이 끝나려면은 내년 초 정도는 돼야지 테이퍼링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겨우 0.75% 정도 오르는 거죠. 기준금리가. 그러면 시중의 금리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이 오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리로 인한 어떤 부담은 덜하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내후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은 최소한 미국 시장은 지금의 위치보다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이고 불안감을 주는 그런 면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또 북한하고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좋지 않은 흐름도 있었는데요. 북한이 뭐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은 좀 떨어지죠.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3월에 대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남북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그 금리의 수준, 이게 유동성을 당분간은 좀 유지를 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그 조금 이제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도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저점이 2800 근처까지 이렇게 갔었는데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는 좀 박스권 흐름이 유력하다고 보고요.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2950 많이 내려가야 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기 지수의 어떤 그 하한선이 좀 높아졌다고 봤는데요. 오늘 흐름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결과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도 선물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로서는 2925선 정도까지는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뭐 물론 2900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박스권이 조금 더 낮은 수준까지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25에서 뭐 3050선 이 정도 수준의 박스권 위아래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을 때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또 3000선 근처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하락했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특히 목요일에 많이 하락했고요. 오히려 이제 금요일에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우존스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S&P 500하고 나스닥이 약간 좀 더 약한 그런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다우존스가 좀 약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나스닥이 좀 힘을 못 쓰면서 S&P 500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밤에 하락하면은 한국 시장도 내일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밤에 하락하는 부분, 이건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도 빠졌지만은 오늘 빠질 것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거의 2%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빠지면 더 영향을 미치겠죠. 중요한 건 내일 장중에 미국 선물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하락했는데 내일 미국 선물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은 2900선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장이 시작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역시 2925선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는 있는데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봐야지 그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또 도깨비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 시장이라서 급락 출발했다가 급등으로 마감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보면 그런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2950선은 뭐 이탈을 장중이든 종가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는 시장이 좀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수급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개인들이 좀 그 매도를 쭉 했었던 그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최근에 한 3개월 정도죠.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을 때 10월 말 그리고 11월 말 그리고 또 최근 지금 오늘부터 또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 재밌어요. 10월 말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하면서 갑자기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10월 말에 이렇게 쭉 조정을 받는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11월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순 이후에 말에 또 개인들이 땡겨주면서 시장이 좀 약했었던 그런 원인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고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10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7조, 6조가 넘는 그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추세적인 수급의 흐름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좀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게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떤 추세가 살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또 몇 달 동안 이어진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렇게 봤을 때
개인들이 매도하는 장세가 나오면은 최근에 이제 그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으면 개인들이 매수해서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하면은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상적이라면은 개인들이 매수해서 시장이 가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어떤 그 우량주들 특히 지수를 끌고 가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역시 그 메이저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개인들이 매도하는 장세는 나쁘지 않다,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수급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이 어떤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날아가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 계속 하락하지는 않고 횡보나 반등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수준까지는 다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내년 어떤 그 중반 정도까지는 그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가장 불안하게 보는 게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어떤 그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한 시장, 그리고 이 자금이 다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이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 없는 시장은 어떤 정말 그 호재가 없다고 봐야겠죠. 가장 큰 호재는 가격 메리트예요. 가격이 낮으면은 아무리 불안한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높다 보면은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어떤 그 임계점이 오게 되면은 좀 큰 하락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게 아주 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1, 2년 사이에 한 번 정도 그런 어떤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올 만한 호재는 그동안 다 나왔죠.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유동성인데, 유동성을 공급해주던 그 흐름이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제 코로나가 어떤 종식의 실마리가 보이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금리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단행을 됐을 때 경기 회복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밀어내고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금리나 이런 그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시장의 약재로 작용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동성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그렇게 예측하는 건 가격적인 부분이 크다,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게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파생에서도 수익이 나지만은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현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내일과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장중에 미국 선물, 그리고 내일 밤의 결과까지 미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때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시장이 계속 가주면은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최근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그 성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완전히 이탈하는 이런 부분은 좀 그 과매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뭐 나는 좀 단기 수익을 놓쳐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 박스권의 고점에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또 하락했을 때 접근을 하고 위쪽으로 가면은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았을 때 접근을 하고, 혹시라도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계속 가면은 다른 종목 따라잡으면 되거든요. 충분히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을 한번 그 뚫어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은 지수를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뚫고 가면서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많이 오거든요. 어쨌든 박스권이 지루해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100%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런 대응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그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이 출렁이면서 종목이 오히려 더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 낭비만 하게 되고 괜히 손해보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역시 2925선 정도까지도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밤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2950이냐 2925냐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일 정도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에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그 종목이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면은 뭐 여기에서 1차로 매수를 하고 조금 더 빠지면 2차 매수하고 그렇게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면은 또 위쪽에서 가지고 와서 목표 수익 정해가지고 매도하면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역시 내일이나 내일 정도가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코스피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와 거의 연동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예, 그런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는 움직임도 더디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계속 가주면 좋은데 지지부진하거나 횡보하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지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테마가 있죠.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그리고 중장기까지 제 생각을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점검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애초에는 금리 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미국의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풀었던 그 자금을 회수를 하겠다, 양쪽 하나를 조기에 종료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의 속도도 빨리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년 뭐 초중반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년에 금리를 3번 정도 인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하지만 뭐 3번 인상한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는 한 번에 0.25% 정도까지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0.75% 정도 인상을 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을 한다. 그런 그 어떤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은 시장이 분명히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래서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전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은 그래요. 지금 뭐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했죠. 근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여전히 강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서 또 고점을 뚫고 더 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는 테이퍼링 조기 종료 그리고 또 금리도 조기의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내년까지는 적어도 금리에 대해서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갖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선 관련한 이슈가 국내에는 가장 크죠. 최근에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저도 그동안 대선 테마주로 추천을 해서 상당히 좀 큰 수익을 안겨주고 그랬었는데, 뭐, 몇백 %에서 뭐 100% 뭐 이렇게 좀 수익을 냈었는데요. 최근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죠. 윤석열 테마가 여기 있고요. 이재명 테마가 이쪽에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아요. 대선이 다가오는데도 움직임도 별로 없고요. 이게 후보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양당 모두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당원들 3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이재명 후보 교체 그거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났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곤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참 그 아쉬워요. 양쪽 후보다 조금 그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만약에 뭐 홍준표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낙연이라든지 둘 중에 이제 양당의 어느 그 지금의 후보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레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그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양쪽 당이 다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뭐 양 후보다 도덕성에서 굉장히 그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서로 뭐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은 후보냐가 아니고 누가 더 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싸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뽑을 때는 정말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누가 더 괜찮은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정책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참 그렇습니다. 예, 그 좋은 점보다는 누가 더 덜 나쁘냐 뭐 그런 싸움이 돼가지고 좀 아쉽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대선이라는 게 어떤 당을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정권 연장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권 교체를 생각하느냐 그 어떤 유권자들이 결국 거기에서 많이 결정이 되겠죠. 현재는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100% 신뢰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옥신각신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중도층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보통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댓글의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양쪽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댓글을 달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에 의해서 어떤 그 여론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중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시각을 갖느냐, 아니면은 조차 느낌을 받느냐, 그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들이 워낙 뛰어나다거나,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선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선거가 됐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수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관련해서는 다들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고 지지하는 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시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이 돼봐야지. 아마 1월이 지나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끝까지 대선에 나오는지도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누가 될 것 같은지 윤곽도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으면서도 우리가 우프다고 그러죠. 웃음이 나오면서도 좀 슬픈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추천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죠. 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치인 테마주 윤석열 테마인데 최근에 좀 너무 이 정치인 테마들이 악재성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는 적당히 그냥 정리를 하자. 조금 손실 보고 있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5% 손절하든가 반등하면 본전 이상에서 매도하든가 그렇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뭐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바이오죠. 이건 지난주에 추천했었던 무료 추천주로 드렸었죠. 월요일 밤에 당시 이제 4,230원 유료회원에게 추천을 했다 그래서 4,300원에 1차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4,300원, 4,100원이었었죠. 1차 매수되고 20% 이상 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0% 이상 나왔어요. 20 몇 %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뭐 성공했습니다. 일전에 YM택이 한번 또 20% 이상 나왔었고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왔으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본전 오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더 끌고 가보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0% 이상까지 노려보시든가 본전 오면은 매도하시든가 뭐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고요. 적당히 그냥 좀 흔들리니까 적당히 먹고 던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뭐 지금도 한 10%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적당히 던지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른다.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좀 물량을 확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한 번에 확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터뜨리면서 뭐 어떤 작은 뉴스도 괜찮죠. 좀 위로 확 끌어올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은 한 번은 좀 강하게 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본전에 던져도 좋지만 아니면 좀 크게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본전 오면은 던지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뭐 유료회원들한테 매도 사인을 안 냈어요. 여전히 끌고 가는 종목이니까 본전 오면 매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본전 안 오면은 그냥 당분간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으니까 끌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추천주 중에서 흐름이 좋았던 게 최근에 넷게임즈 이 종목이 좋았죠. 14,85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사실 이날 매도를 시켰어요. 30% 먹고 던졌습니다. 19,300원 30% 먹고 던졌는데 굉장히 잘 던졌어요. 왜냐하면은 종가가
훨씬 낮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흐름이 좀 끝나고 좀 조정을 받겠다 그러면 아래에서 추천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뉴스가 뻥 나오면서 합병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 갔죠. 상당히 아쉬워요. 단기에 거의 뭐 7, 8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좀 소심했어요. 보통은 이 종목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좀 강하다 싶으면 좀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다른 종목들을 끌고 가자는 생각에서 수익 실현을 해버렸더니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는 종목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난 종목도 있지만은 아슬아슬하게 안 잡히고 날아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 종목이죠. 해상산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날부터 계속 관찰을 했어요. 근데 첫날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고 다음날도 이제 상한가 갔다가 꺾였는데 이날부터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또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노리던 가격이 안 왔어요. 그래서 좀 괴리감이 있어서 아예 추천을 안 했습니다. 제가 노리던 가격이 14,800원이에요. 그래서 이날 추천을 했습니다. 장중에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14,800원에 추천을 했는데 종가가 15,200원 정도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동시효과 전에 이 종목을 그냥 매수를 시킬까 말까 했는데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 14,800원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한 번 정도는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잡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다음날 그냥 날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상당히 아쉬운 그런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려고 좀 하다가 머뭇거렸던 종목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단은 뭐 종목 발굴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은 단기로 추천한 종목들은 대부분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20% 넘게 수익이 났던 종목도 좀 욕심을 부려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는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코스닥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뭐 최소 50%에서 100% 이상 충분히 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중기로 추천했기 때문에 아주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제대로 한번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종목을 일단 중기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은 계속 순환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결과는 앞으로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10시 45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주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심 테마는 로봇 테마, 메타버스, 그리고 뭐 코로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좀 튀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앞으로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 받으면은 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노리고 있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메타버스 뭐 너도 나도 메타버스 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를 시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단기 종목 중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를 하나 추천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 이상 수익은 나고 있는데요. 상황 봐서 밀리면은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상승하면 더 끌고 가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 코로나 테마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 테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도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쉽게 이게 잦아들 것 같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계속 보면서 지금 뭐 노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이오 쪽에서도
계속 수익이 났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이겁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 종목도 유료 추천주인데요. 금요일에 33,000원에 1차 매수를 시켰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2차는 31,000원 이렇게 전략을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유료회원들 1차 매수가보다 낮죠. 지금 수준에서 1차 매수 하시고 여기서 매수가 되면은 3만원 정도 2차 매수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손절하시고 상승하면은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지금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점점 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은 이게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작년에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흐름이 보면은 상승했다가 결국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존 결제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지수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 적절하게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드린다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요금은 이렇고요. 그리고 3개월 요금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안내를 드린다고 하면은 다음 주 월화수에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짧은 이벤트입니다. 월화수 3일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요. 3개월 결제에 대해서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니까 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내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님께서도 컨디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살아나가지고 좋은 상태고 저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